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 받다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몸맘이 느끼는 힘듦입니다. 뭔가 힘들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 힘듦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감정의 힘든 감정,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의 증상입니다. 힘든 감정이라는 것은 놀랬다, 당황스럽다, 화가 난다, 아니면 불만스럽다, 싫다, 아니면은 기분 나쁘다, 아니면은 굴욕감을 느낀다, 또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등등의 감정이죠. 몸의 증상은요, 몸이 뭔가가 불편해요. 또 답답해요. 열이 올라요. 아니면은 뭐 여기저기 통증이 있어요. 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죠. 병이 있으면 또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힘듦 때문에 반응으로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감정과 증상은요, 뇌에서 느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생각하는 뇌가 있고 느끼는 뇌가 있다. 요 느끼는 뇌가 바로 감정과 증상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황과 힘듦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과 힘듦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뇌 속에 스트레스 회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뭐 조금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같은 힘듦이 내 몸맘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황이 내 그 몸맘의 힘듦을 갖다가 일으켰다고 한다면은 스트레스 회로는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증상이, 같은 힘듦이 내 몸맘에 일어나는 것이죠. 스트레스 받다의 받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받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또는 어떤 상황이 나한테 힘듦을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그것을 힘듦을 느꼈다가 아니고요. 이것은요, 우리의 언어 문화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의 그 동사를 보면은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동사는요, 상당수가 그냥 그 자체가 수동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왕따를 당하다, 사고를 당하다, 아니면은 뭐 피해를 당하다. 네, 이게 다 수동태죠. 그 자체가요. 또는 화가 난다. 네, 내가 화를 낸다가 아니고 화가 난다. 네, 열 받는다. 내가 열을 낸다가 아니고 열을 받는다가 되는 거죠. 하게 된다. 먹게 된다. 내가 먹는다가 아니고 내가 한다가 아니고 다 된다. 이렇게 수동태로 얘기를 합니다. 동사 자체가 수동태인 것이죠. 이제 받는다 그러면은요, 누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황이 나한테 뭘 줬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것을 갖다가 이제 뭔가가 하여튼 나한테 주어졌어요. 네, 어떤 상황이 나한테 뭐 충격을 준다든지 이걸 갖다가 피해라고 해보죠. 네, 이것은 이제 그림을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뭐 어떤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요만큼인데요, 내가 이것을 갖다가 크게 느끼는 것, 이렇게 크게 느끼는 것을 피해 의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그 피해를 안 느껴요. 네, 이것을 여유라고 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힘들지 않고요. 내가 피해의식이 크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게 몸맘의 힘듦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고통을 많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누군가 또는 상황에 대해서 탓을 하거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군가 또는 상황에 대해서 회피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시 악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돼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은요, 또 스트레스를 푼다로 당연히 이어지게 되겠죠. 네, 스트레스 받은 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으니, 그 외적인 상황은 어쩔 수가 없으니, 내가 뭔가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으로 풀겠다. 네, 이게 이제 스트레스 푼다가 되겠죠. 나한테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건 보통 뭘까요? 네,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어서 푼다든지, 아니면은 술, 담배로 푼다든지, 게임, 뭐 동영상, 음악 등으로 푼다든지, 아니면은 쇼핑, 사기로 푼다든지, 아니면은 수다로 푼다든지, 아니면 나만 좋아하는 어떤 취미로 푼다든지. 네, 이게 다 이제 스트레스 풀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 풀기로 다 못 풀거나 아니면은 풀 수가 없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인다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힘든 감정이 더 커지고요. 몸의 증상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기력이 더 소진이 되고 또 기력이 소진되면은 자꾸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비만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상황이라고 하면은 또는 누군가라고 하면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것이 악순환하면서 외적 요인보다는 나의 원인이 됩니다. 나의 원인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상황의 원인이 모든 원인 같잖아요. 그런데 상황의 원인하고 나의 원인이 합쳐져서 원인이 됩니다. 상황의 원인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5가지: 내 몸맘, 내 성취, 내 관계, 내가 가진 것, 내 사회 환경에 대한 겁니다. 내 몸마음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고 하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에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못 가졌다고 내가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분열된 사회, 이런 것들이 상황의 원인이 되겠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상황은 대부분 다 외적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나의 원인은 뭘까요? 나의 원인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로 그 원인입니다. 힘듦과 지나침, 두 번째가 뇌과로, 생각 과다와 감정 과잉이 되겠죠. 그리고 잘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민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원인이 돼서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로를 만들거나 피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풀기로 내가 반응하고 대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다시 악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황의 원인, 즉 외적인 원인만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그리고 나의 원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악순환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인에 대해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완치훈련이 되겠죠. 완치훈련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회로, 피의식, 스트레스 풀기는 내가 완치 원하기로 해결을 하고요. 스트레스는 그동안에 풀기로 했다면 겪기와 둔감 훈련, 그리고 상황의 원인과 나의 원인은 쉽게 하기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악순환을 겪었던 것이 다 끊게 됨으로써 이제 완치를 하는 것이죠. 자, 스트레스 완치 훈련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내가 회로를 만들었고, 내가 피의식을 키웠고, 내가 스트레스 풀기로만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만든 회로 깨겠다. 더 이상은 회피하지 않겠다. 맞붙겠다. 그리고 풀기가 아닌 겪기를 하겠다. 네, 이게 이제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엔 뭐부터 훈련을 할까요?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 몸만 새로 훈련부터 시작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무엇을 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놀기를 해도, 모임을 해도 일부러 10% 덜해서 남기기. 생각이 많은 분들은 생각 줄이기, 스마트폰, PC, TV 줄이기, 그리고 잘 쉬지 못하는 분들은 쉼 훈련,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숙면 훈련,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을 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요, 풀기가 아닌 이제 겪기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내가 겪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올 테면 와라. 이 정도는 내가 겪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내가 겪기를 하잖아요. 처음엔 당연히 고통이죠. 고통과 힘듦이죠. 근데 하면 할수록요, 내가 겪겠다 그러면은요, 그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겪기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훈련은요, 내가 만든 스트레스 회로 깨기입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회로는, 회로라는 것은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생각과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상황과 같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대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쓰죠. 오늘도 똑같다. 네, 이 말을 절대 쓰지 마시고요. 오늘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오늘은 오늘일 따름이라는 거죠. 오늘을 오늘로 보고 새로 하기. 이게 바로 스트레스 회로 깨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쉽게 하기만 남았겠죠. 네, 쉽게 하기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에 대해서 내가 쉽게 하기입니다. 내 몸만 쉽게 하기, 내 성취 쉽게 하기, 내 관계 쉽게 하기, 내가 가진 것 쉽게 하기, 내 사회 환경 쉽게 하기입니다. 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쉽게 하기 훈련을 갖다가 홈페이지에다 다 올려놨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질문과 원십 행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죠. 질문은 딱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쉽게 하지? 이 질문 딱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에 답을 찾는데요. 자꾸 이렇게 남이 한 것, 뭐 일반적으로 옳은 것,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네, 남이 한 것, 옳은 것보다는요,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뭐고, 내가 어떻게 쉽게 할까? 처음엔 정말 막막하죠. 근데 진정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고 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를 알게 되는 걸 이제 평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을 갖다가 원십행평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뭐 닥터도 그랬죠. 닥터는 아직도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네, 이게 바로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네, 그동안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푼다를 많이 하셨나요? 네, 지금부터는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그동안의 힘듦과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이렇고 남한테도 이렇고 나도 성장하고 남도 성장하게 됩니다.